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 50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XRP의 기술적 위치 먼저 보시겠습니다. 리플 XRP가 690원까지 내려가면서 순간적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었던 흔적이 보입니다. 흰색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했다는 속보가 뜨면서 나온 흔적인데요.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은 다음에는 상단 터치를 위해서 움직인다는 단기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상단을 터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란색 RSI 상대 강도 지수 역시 요즘의 상승장 흐름에 드물게 20을 터치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는 공포였겠지만 또 투자의 기술적 움직임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기회의 위치였던 것 같고요. 연두색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강한 메이저 매수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초록색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역시 단기의 기술적 공포 순간이 벗어나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흰색 9천만원대까지 내려가면서 강하게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뚫은 다음부터는 9,500만원까지 거침없이 단기적인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연두색 골든크로스가 일치감치 나오면서 비트코인 흐름의 견조함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 관련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소송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송인데요. 물론 규모라든지 관심도 면에서는 뉴욕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즉 뉴욕 연방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현재 리플과 SEC 소송에 투자자분들의 온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미국의 50개의 주가 연방 헌법 존재 아래 존재하지만 미국의 주정부와 그리고 연방 정부는 별존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연방법원과 주정부는 각각 미국 헌법에 명시된 본인들만의 고유의 권력이 있습니다. 또 이 권력은 서로 침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소송은 뉴욕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지만 만약에 XRP 관련해서 캘리포니아 소송에서 너무 상이한 판결이 나올 경우 이에 대한 적용이 매우 복잡해질 전망이기 때문에 뉴욕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소송에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 관련해서 캘리포니아주 소송에서 집단 소송이 있었습니다. 리플社가 XRP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소송이었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해밀턴 판사가 대부분의 쟁점 사항을 기각하고 즉 해당 기각을 통해서 XRP가 증권이 아님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다만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대한 토큰 배포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쟁점 사항은 민사증권 소송으로 배심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주 해밀턴 판사가 최근 중요한 명령을 내렸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원고에 유리한 전문가 증언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리플社가 기각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해당 전문가가 배심원단 앞에서 심리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에게 사뭇 유리한 환경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해당 전문가는 디지털 통화 전문가 제레미 클락과 그리고 경제학자 사이피덴 아무스의 증언으로 이들이 XRP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을 해야 된다라고 리플社가 기각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으로 해당 소송은 2024년 12월 19일 예정된 사전 회의를 거쳐서 내년 1월 21일 배심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록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대한 민사재판, 배심원 재판이고 또 쟁점사항이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항소재판과는 다르긴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사의 XRP 판매 등에 있어서 방조 그리고 위법 혐의로 항소 대상으로 역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의 배심원 재판 결과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래도 리스크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배심원 재판에서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무혐의 판결이 나오면 그 반대로 항소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에 정부 주도의 암호화폐 채굴을 강조한 암호화폐 채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러시아 내에서 채굴과 그리고 러시아 거래소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허용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새로운 법안은 채굴장의 정보기관 인가 의무와 생산된 암호화폐 정보기관 보고 의무와 정보기관의 채굴장 폐쇄 여부 결정을 명시하고 있고요. 과거 러시아는 러시아 내 채굴된 암호화폐의 해외 유통을 금지했지만 이제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감독하에서 러시아 거래소 내의 암호화폐의 자유로운 거래 허용 조항을 담았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된 자산을 중앙 집권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어찌되었든 암호화폐를 하나의 교환, 결제, 화폐 수단으로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자산으로서의 입지가 점차 넓어지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미국의 대선 4일을 앞둔 고용 지표 발표이기도 하고요. 실업률을 제외하고는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그리고 특히나 비농업 고용 지표가 이전 수치에 비해서 확연하게 감소하는 수치로 예상이 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미국의 경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이지만 이번 고용 지표가 또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해석도 경기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해석이 함께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